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청문회에서 조순재를 전혀 모른다는 박근혜 당시 후보의 발언에 분노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조순재 진정서. YTN이 이 9장짜리 진정서 전문을 입수해서 보도했는데요. 최태민의 의붓아들로 알려진 조 씨의 진정서를 보면 자신은 구국봉사단과 새마음봉사단, 새마음병원 등을 최태민과 함께 운영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총재를 맡았던 구국선교단과 구국봉사단 등에서는 실무를 맡았다고 돼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은 최태민과 박근혜 그리고 자신의 3인 협의로 이루어졌지만 자금 문제만큼은 철저히 최태민과 박근혜 두 사람이 논의했고 두 사람만이 공유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서대문 관상대 밑에서 어렵게 살던 최태민 그리고 전세살이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최 씨 자매가 어떻게 해서 수백억 원대 자산가가 됐겠느냐고 언급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진정서를 공개한 조 씨의 아들은 12.6 사태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모두 최태민에게 넘어갔고 이후 최 씨 일가가 이 재산을 모두 독식하려 한다고 밝혔는데요. 특검에서도 수사하고 있는 최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실체는 어떨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결국은 이 최 씨 일가가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제외하고 재산을 다 먹으려고 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70년대 11.6 사태가 나기 예. 전서부터 사실은 뭐 구국봉사단, 여성봉사단, 새마음병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단체들의 재산 관리를 사실은 최태민, 그다음에 그 당시 영예인 박근혜 영예 그리고 이제 조순재 씨 3인이 원래 하기로 했는데 바로 자금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배제됐다는 것이죠. 그게 뭐 진정서에도 나와 있는 얘기지만, 근데 그 당시 지금 이번에 말썽이 K스포츠나 미르 재단처럼 기업들에게 그 당시 예. 돈으로 2천여만 원 상당 내외의 돈을 기부를 강요해서 모아놨던 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지금 어딘가로 출처가 분명치 않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결국 그 조순재 씨라든가 그 아들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 결국은 이 돈이 바로 말씀드린 예전에 얼마 전에 보도됐던 예. 독일의 8천억에서 뭐 10조 가량 유출이 예.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예. 결국 이 부분을 특검에서 들여다보겠다 예. 이런 이야기죠. 자, 조순재 씨 아들,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조순재 씨의 아들,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 일가가 경제적 공동체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돈이 어떤 경로로든 최태민에게 다 전달됐다. 그 부가 이제 최태민에게 이전됐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하시는 것 중에 제일 괴로우셨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런 과정에 자신이 개입해서 국가적인 손실과 국가적인 비리를 시작하게 만든, 따로 띄어서 어느 부분은 최태민의 돈, 어느 부분은 박근혜의 돈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거, 그게 어떤 중요한 부분이겠죠. 아버님은 그렇게 확신하셨던 거죠? 자기가 그렇게 개입을 하게 자기가 만든 측면이 있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네. 조순재 씨 아들 얘기를 굳이 우리가 믿지 않다 하더라도 새빵살이하던 최태민이가 거부가 된 거예요. 네, 당연하죠. 예? 예.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업자적 관계라고 예, 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씨의 관계는 동업자적 관계고, 뭐 유경재단, 영남대 재단 여기서 나오는 어떤 재산들, 그래서 비리로 발생된 그런 돈들 이런 것들이 결국 최태민 씨 일가로 다 흘러 들어갔다. 예. 근데 2007년도에 박근혜 당시 후보와 이명박 후보 간의 경선이 있었습니다. 예. 경선 당시에 조순재 씨가 여러 가지 이제 녹취에 협조를 했습니다. 예. 그 당시 상황이 재산 상황에 대해서 녹취를 했고, 그때 이명박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임모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 좀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을 했는데 당시에는 전국에 있는 최태민가의 재산을 추적한 것이 예. 아니고 서울 지역에 있는 최태민가, 최순실의 이름이 그때 나왔습니다. 예. 최순실의 재산을 추적을 했었는데 조순재 씨의 말을 빌어서 지도를 놓고 여기에 대해서 재산을 별표를 표시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최순실 씨가 살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예. 동산들이었습니다. 아. 동산들. 그 당시 금전적으로 우리가 환산을 해보니까 약 2천억에서 3천억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계산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공개를 하느냐 예. 마느냐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예. 논란이 많았었죠.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성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너무 심해진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이 덕보다는 실이 많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네거티브 공세라 해서 이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예. 취소가 되는 바람에 발표가 되지 못했는데, 다만 이제 당시에
경선에 대한 공정성을 위해서 경선관리위원회를 만들었죠. 경선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쪽에서 이제 경선에 대한 예. 여러 가지 검증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당시 박근혜 후보 쪽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전과 14범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이명박 캠프에서는 이 재산 목록을 전체 다를 공개를 하게 되면은 결국 네바티브 공세가 되기 때문에 건물 몇 채만 사실상 검증위원회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외부로 오픈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예. 거는 지금 뭐 새누리당 쪽에 친박 쪽에서는 최순실을 전혀 몰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시 검증위원회가 있었어요. 검증위원회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최순실 명의로 된 재산들이 이러이러한 재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쪽 캠프에서 보기에는 그런 것이 나왔다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최순실 씨는 몰랐을 리가 없죠.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서울에 있는 재산만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를 우리가 그 당시에 시중가로 추산을 했었는데 전국에 있는 땅까지 소위 유경재단이라든가 어린이재단이라든가 뭐 예. 영남대 재단이라든가 거기에 땅까지 추산하게 되면은 거의 몇천억을 호가를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조순재 씨의 아들의 증언을 다시 한번 듣기 위해서 소환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참고인으로 소환을 하는 거죠. 이번엔 반드시 이 베일에 쌓인 재산 형성 과정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